세상에는 때때로 매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 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하루 일찍 수요 나눔을 시작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번 7월의 책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저희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걷기, 달리기, 앞으로 나아간 움직임에 대한 인증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뜨거운 여름 이렇게 100km 막 이렇게 뛰어가는 울트라 마라톤 하는 하루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의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 육체를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7월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읽은 부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고자 하는 부분은 4장에서 6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나눠드리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좀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키는 장편 소설 작가지만 전 또 코치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정신,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준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저에게 와닿았던 문장 중심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같이 펼쳐보시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10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나로서는 난생 처음의 42km 달리기였다. 그리고 그런 가혹한 조건 아래 42km를 완주하는 것은 고맙게도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해 12월 호놀룰루 마라톤을 꽤 괜찮은 기록으로 완주했다. 하와이도 더웠지만 아테네의 여름에 비하면 하와이는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그 당시 썼던 이 글을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횟수와 거의 같은 횟수의 풀 마라톤을 완주한 지금도 42km를 달리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처음 그리스에서 마라톤까지 달려갔던 그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마라톤을 할 때마다 대체로 여기에 쓴 것과 같은 심적 프로세스를 되풀이하고 있다. 30km까지는 이번에는 좋은 기록이 나올지도 라고 생각하지만 35km를 지나면 몸의 연료가 다 떨어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텅 빈 가솔린 탱크를 안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 같은 기분이 된다. 하지만 완주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일이나 한심한 생각을 했던 일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음엔 좀 더 잘 달려야지 하고 결의를 굳게 다진다. 아무리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결국은 똑같은 일의 반복인 것이다. 그렇지.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어느 모로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요한 반복에 의해 자신을 변형시키고 그 프로세스를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 힘들다. 네, 107쪽 맨 마지막에 아, 힘들다 이거 읽을 때 소리내서 웃었던 게 떠오릅니다. 어느 직업이나 똑같구나.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프로세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집요한 반복에 의해서 우리를 변형시키는 것. 흥미롭게도 이렇게 수요 나눔을 녹음하는 일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녹음되는 거지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녹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는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긴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누르고 녹음을 끝나고 나면 한숨 푹 쉬고 이 모종의 프로세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었다면 그냥 저는 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녹음 누르기 전에는 목이 메이고 긴장되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라는 걸 일부러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부분을 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다음은 이제 4장을 보면요. 4장에 나는 소설 쓰는 방법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네, 이렇게 유명한 하루키라는 작가에게 이런 소설 쓰는 어떤 방식,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에 하루키는 매일 아침 뛰는 것에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113쪽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소설가도 이렇구나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113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설사 절대적인 연습량은 줄이더라도 휴식은 이틀 이상 계속하지 않는 것이 트레이닝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칙이다. 근육은 잘 길들여진 소나 말 같은 사역동물과 비슷하다. 주의 깊게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나가면 근육은 그 훈련에 견딜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간다. 이만큼 일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단다 하고 신뢰를 보여가며 반복해서 설득하면 그 상대도 좋지요 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서서히 힘을 들여 나간다. 물론 시간은 걸린다. 무리하게 혹사를 하면 고장나 버린다. 그러나 시간만 충분히 들여 실행하면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군소리도 안 하고 강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 나름의 고분고분한 자세로 강도를 높여나간다. 이만큼의 작업을 잘 소화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기억이 반복에 의해서 근육에 입력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근육은 무척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쪽이 순서만 올바르게 밟아나가면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습을 며칠 쉬어버리면 어렵쇼. 이제 그렇게까지 힘쓸 필요는 없어졌구나. 잘 됐다 하고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한계치를 떨어뜨려 나간다. 근육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힘 안 들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심하고 기억을 지워나간다. 그리고 일단 해체된 기억을 다시 입력할 경우에는 또 한 번 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야 한다. 물론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는 필요하다. 그러나 레이스를 눈앞에 둔 이 중요한 시기에는 근육에게 착실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건 말이야, 애들 장난이 아니야. 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펑크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긴장 관계를 유지해 두어야 한다. 이때의 전략은 경험을 많이 쌓은 러너라면 모두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다. 네, 근육을 다뤄가는 이 하루키의 표현들이 너무 흥미롭죠. 어쨌든 너무 퍼지지만 않게끔, 하지만 그 긴장감을 잃지 않게끔 계속 가져가는 그 방식. 이 후반부에 나오듯이 하루키는 소설을 쓰는 자신의 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이 문장에 굉장히 결의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제 일본에 체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하다가 중간에 달리기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표현된 부분인데요. 115쪽에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일들을 짧은 기간에 순서대로 처리해 나간다. 그리고 더욱이 뉴욕의 레이스를 위한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몸이 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욕심을 내고 싶을 정도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리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매일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성과 같은 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건너뛰거나 그만둘 수는 없다. 만약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는 연습을 중지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동안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빈틈없이 단련하는 것. 어, 연약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하루키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멈춰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이유,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하면 좋은 이유, 그 작은 이유를 소중하게 대해서 꾸준히 해간다는 거.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단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루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루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이 많고, 근데 그 작가들도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작품을 써내려 간다라는 것은 하루키 표현으로는 126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에서 자신을 보강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각자 작가의 개성이 되고 특징이 된다.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나약해지고 취약해지는 자신을 보강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키가 이렇게 부지런히 해가는 그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걸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131쪽의 이 표현 같았어요. 읽어드릴게요. 헉헉 하면서 짧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것은 초보자이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베테랑이다. 그들의 심장은 천천히 생각에 잠기면서 시간을 새겨나간다. 우리는 거리에서 서로 스치면서 서로의 호흡의 리듬을 들으며 서로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네. 초보자는 헉헉하며 짧은 숲을 가쁘게 쉬고 있다고 하고, 결국 베테랑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짧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그 구간을 지나서 소리 내지 않게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달린다고 해요.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힘. 그것에 있어서 하루키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어떻게 보강해 갈 것인가? 무엇에 시간을 내어 부지런히 빈틈없이 단련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5장은 그 하버드 뛰고 있는 여학생들에 빗댄 제목이었죠. 만약 그 무렵 내가 긴 포니테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라는
5장인데요. 네, 그때 하버드하고 강에서 막 이렇게 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새내기들, 하버드에 막 입학한 여학생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걸 묘사한 후에 하루키가 이런 표현을 해요. 146쪽인데요. 그녀들에게는 그녀들에게 어울리는 페이스가 있고 시간성이 있다. 나에게는 나에게 적합한 페이스가 있고 시간성이 있다. 그것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며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저는 되게 이 부분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키가 그 강을 뛰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만의 페이스와 시간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묘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 위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인용하면서 하루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150쪽이에요. 149쪽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키가 소설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148쪽의 윗부분인데요. 무라카미 씨처럼 매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소설을 쓰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같은 말을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듣는다. 작가라는 사람은 공서양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되도록 건전하지 않은 생활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속세와 결별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순수한 뭔가에 더욱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통념 같은 것이 세간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 긴 세월에 걸쳐 그와 같은 예술가는 불건전이라는 도식이 형성되어 온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하루키가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규칙적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좀 소설을 쓰려면 약간 조금 독특한, 조금 퇴폐적이고, 약간 불건전한 그런 경험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는 것에 대한 하루키의 입장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루키는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이 불건전한 작업이라는 주장에 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싶다. 오, 그렇대요. 불건전한 작업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설을 쓰려고 할 때 다시 말해 문장을 사용해 이야기를 꾸며 나가려고 할 때는 인간 존재의 근본에 있는 독소와 같은 것이 좋든 싫든 추출되어 표면으로 나온다. 작가는 다소간 그런 독소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위험을 인지해서 솜씨 좋게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독소가 게재되지 않고 참된 의미의 창조 행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된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고, 소설로 치면 내 안에 있는 가장 부정적인 악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에게 좀 영감을 주는 표현이 149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지만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소설을 써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위험한 체내의 독소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강한 독소를 바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힘 있는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자기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해 나가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어딘가에서 그 에너지를 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기초 체력 위에 그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할까? 기초 체력 위에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하루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현재 어떠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음, 기초 체력의 강화는 좀 더 큰 규모의 창조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해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믿고 있다. 음, 그리고 무척 평범한 견해이긴 하지만 흔히 말하듯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문학적으로는 좀 불건전한 무언가를 다루려면 오히려 엄청 건강한 체력이 더 필요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강하느냐,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려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라고 하루키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하루키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어쨌든 에너지가 쉽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젊었을 때는 되게 당연히 에너지가 뿜뿜하니까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체력과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사실상 조금은 위축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위축 앞에 하루키는 이렇게 말해요. 152쪽입니다. 나는 되도록 그와 같은 위축 현상을 피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훨씬 자발적이고 구심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활력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있어 소설을 쓰는 것은 험준한 산의 암벽을 기어오르고 길고 격렬한 격투 끝에 정상에 오르는 작업이다. 자신에게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같은 내적인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나는 언제나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다. 앉아서 타이핑만 뚝뚝뚝뚝뚝 치는 작업이 아니라 하루키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설 쓰는 건 엄청 험악한 산의 암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길고 격렬한 격투 끝에 정상까지 도착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소설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는 체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활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에너지들, 근력, 체력의 힘들은 부지런히 꾸준히 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 중반부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루키는 이렇게 자신에게 힘을 가져다 준 달리기를 이 책 곳곳에 사진으로도 밝혀져 있지만 여러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데요. 제 6장에서는 저는 이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제 6장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161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당신은 100킬로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달린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100킬로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니. 이렇게 어느 정도지? 근데 6장 읽는 내내 저 같이 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의 끝날 때 이제 도착할 때쯤 하루키의 표현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117쪽에. 177쪽이에요. 이번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오른손 주먹을 허공에서 꼭 쥐어본다. 시각은 오후 4시 42분. 출발하고 나서부터 11시간 42분이 지나고 있었다. 와, 이 6장을 읽으면서 이 10시간 같이 뛴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100킬로를 11시간 42분 동안 뛴 거잖아요. 처음엔 다리가 마비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기계다 외치면서 뛰고 막 그냥 앞으로만 나아간다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손목에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하루키가 고백을 하는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도 뭔가 약간 떨어진 느낌? 약간 명상하는 느낌처럼 종교적인 느낌만큼 들 만큼 굉장히 평화로웠던 어떤 의식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 100kg를 완주하죠. 저는 이 완주하고 난 후에 하루키가 깨달은 것을 공유한 부분이 187쪽에 있어요. 음. 결국은 이제 이렇게 100km를 뛰고 난 후에 하루키의 고백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기록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아마도 젊은 날과 똑같이 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별로 유쾌한 일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나에게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시간은 나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훨씬 정직하게 그 직무를 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만큼의 충족감을 가지고 42km를 완주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가? 아마도 그것이 이제부터 앞으로의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나는 즐기며 평가해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약간 다른 성취의 긍지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록에 도전하는 무심한 젊은이도 아니고 한낱 무기적인 기계도 아니다. 한계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오래 자신의 능력과 활력을 유지해 가려 하는 한 사람의 직업적인 소설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좀 음미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오래 나의 능력과 활력을 유지해 가려 하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 오늘도 그렇게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을 응원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수요 나눔에서의 셀프 코칭 질문도 나눠드릴게요. 이번에 읽었던 구간에서는 하루키에 100km를 뛰었던 네, 울트라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참 잘 적혀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았던 최고 인상적인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도전에 임했던 나의 태도, 모습은 어땠나요? 무엇이 그 인상적인 도전을 가능하게 했나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만의 울트라 마라톤은 무엇이었는지 이번 한 주도 댓글 주시고요.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 어떤 수치와 결과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내가 가진 재능과 활력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은 내 진심. 그러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뒷받쳐 줘야 되는 나의 어떤 체력, 힘들어도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되는 부지런함,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또 한 주 잘 지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수요 나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